안녕하세요. 팔짱 디지털 환경과 패션 소비 행동 발표를 맡게 된 김현지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오토 커머스, 인공지능 마케팅, 모바일 동영상 마케팅, 개인화 마케팅, 고객 경험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빅데이터 마케팅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토 커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커머스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을 줄임말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서비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그래프를 국내의 오토 시장 잠재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오토 시장이 점차 성장하면서 연 32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규모도 이 정도인데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비즈니스는 더더욱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오토 커머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오토는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는 핫한 시장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시중의 다양한 오토 서비스에 노출되어 있고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메뉴 선정부터 주문 배달까지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점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두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복합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토 커머스 첫 번째 사례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자일로 밴드입니다. 영국의 유명 밴드 콜드플레이는 공연 안에서 관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수많은 공연 중에서도 마일로 자일로 월드 투어 콘서트는 최고로 꼽힙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그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무기를 사용해 일반 관객들을 충성심 강한 팬으로 만들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일로 밴드입니다. 단순한 팬이었던 제이슨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TV로 콜드플레이의 공연을 보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팬들 개개인이 공연을 만드는 주체가 된다면 팬들 간의 소속감도 높아지고 공연도 더 특별해지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후 RFID 기술에 기반을 둔 LED 팔찌와 원격 제어로 빛의 세기와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자일로 밴드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본 적 없던 형식의 자일로 밴드는 콜드플레이의 공연에 처음 도입되었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일로 밴드는 제품 런칭, 스포츠 경기, 콘서트, 파티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밴드의 로고 또는 브랜드 메시지를 인쇄할 수 있어 마케팅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손목 밴드 속 LED는 여러 플래시 패턴을 포함하고 있어 중앙 제어를 통해 광범위한 빛 퍼레이드 쇼를 꾸며낼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화된 오토 마케팅 도구라 불리는 자일로 밴드는 이렇게 한 명의 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다른 팬들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 확신했고 개인의 경험을 완벽하게 만들 마케팅 도구를 고안했습니다. 이 선구적인 오토 마케팅은 함께 참여하는 공연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양산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마케팅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은 인공지능 관련 신생 기업을 인수하는 등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최신 마케팅 트렌드가 개인화이고 고객의 상황과 취향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정보가 무작정 제공되기보다 본인이 알고 싶고 받고 싶은 정보만 쏙쏙 골라받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마케팅은 개인의 삶과 더욱 밀착되면서 기업은 이로부터 이어진 데이터를 통해 한층 더 개인화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온라인상에서 럭키 슈에트의 2016년 SS 시즌 상품 중 약 100여 개의 스타일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습니다. 티셔츠, 블라우스, 원피스 등 상품군이 분류되어 있으며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가상 모델에게 입력하고 입혀서 자신과 가장 유사하게 생성하여 상품을 찾기시킨 후 평가를 통해 고객 만족 서비스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방금 보신 동영상은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고입니다. 세계 최초의 무인 매장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되며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하고 매장에 들어가 상품을 고르기만 하면 연결된 신용카드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러한 무인 매장은 소비자는 길게 줄을 서 계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유통업체는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마케팅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롯데에서 출시한 신개념 쇼핑 도우미 서비스 챗봇입니다. 챗봇은 롯데그룹 한국 IBM과 클라우드 기반의 인지 컴퓨팅 기술인 왓슨 솔루션을 도입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화점 등 유통 관련 계열사에서 고객들의 쇼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최적화된 제품을 추천해주며 여기에 가장 가까운 매장과 교통편, 가장 유리한 구매 채널, 온라인 픽업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2살 딸의 생일이 다음 주인데 딸이 패션에 관심이 많아 어떤 선물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물으면 챗봇은 기존 고객 정보뿐 아니라 SNS 뉴스를 바탕으로 유행을 분석, 가장 알맞은 선물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가치를 찾아 미래를 대비하는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장 모바일 마케팅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마케팅이란 스마트폰 등의 휴대전화 기기를 통해 마케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SNS 마케팅은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이용합니다. 모바일 배너 광고를 색다르게 응용한 마케팅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맥도날드가 선보인 스크린샷 쿠폰 프로모션인데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배너 광고 자체를 할인 쿠폰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배너 광고 자체에 바코드를 함께 노출해 배너 광고를 사용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캡처를 해 매장을 방문하고 스크린샷을 보여주면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모바일 배너 광고의 한정된 사이즈를 바코드를 이용해 정보 제공의 크기를 극복하고 모바일의 휴대성을 제대로 이용한 캠페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티브 광고를 이용한 모바일 마케팅입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해당 웹사이트에 맞게 고유한 방식으로 기획하고 제작된 광고를 말합니다. 기존 광고와는 달리 웹사이트 이용자가 경험하는 콘텐츠 일부로 작동하여 기존 광고보다 이 사용자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끄는 형식을 사용합니다. 페이스북이 조사 의뢰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분석 기업인 IHS 테크놀로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네이티브 광고의 성장세가 매우 높고 또 2020년에 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의 63.2%를 네이티브 광고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포털에서 제공 중인 대표적인 콘텐츠 웹툰을 활용한 브랜드 웹툰은 이러한 모바일 네이티브 광고의 한 예입니다.
혜태제과는 조금씩 성장하는 10대들의 모습을 달콤한 과자에 비유한 퍼스트 스위트란 웹툰을 네이버를 통해 연재하였습니다. 조주희 작가와 도도 작가가 참여한 작품으로 10대에서 20대 청춘들이 좌충우돌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읽어내는 단서로서 과자를 다양하게 활용하며 브랜드 웹툰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의 이름을 혜태제과의 브랜드 명이 완성되게 지었고 또 웹툰 속에서 혜태제과의 제품을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거나 인물들의 성장 과정에 빗대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식으로 마케팅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카랩 이모티콘입니다. 사용자들의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메신저 마케팅 사례는 바로 메신저 이모티콘 활용입니다. 롯데카드는 기존에도 자사의 캐릭터인 로카랩 캐릭터와 모델을 활용하여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왔는데 이를 통해 메신저 마케팅 채널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기존 대비 550% 증가, 이모티콘 발송 건수는 28만여 건으로 기간 중 약 26% 증가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로카랩 모델인 권혁수를 이모티콘에 녹아낸 이모티콘 이벤트를 진행, 뮤직비디오식 광고와 타 SNS 광고와 동시 진행하여 젊은 타겟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효과의 시너지를 더욱 노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디지털 광고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 이모티콘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화 마케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던 매스 마케팅을 거쳐 실시간으로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화 마케팅으로 마케팅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기업들이 고객 관리와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개인 특성에 맞춘 1대1 개인화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인화 마케팅이란 즉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 니즈를 파악해서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화 마케팅의 주요 목적은 단기 이익이나 비용 절감보다는 잠재적인 고객 확보와 구매 전환율 증가에 대한 기대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인화 마케팅을 활용한 국내외 해외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으로는 해외 사례 중 코카콜라의 쉐어러 코크 캠페인입니다. 지난 2011년 호주를 시작으로 영국에까지 확대된 이 캠페인은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 이름 250개를 선정해 코카콜라 캔이나 병에 건 레이블에 인쇄하여 판매하는 마케팅 형태였는데요. 이 캠페인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캔을 찾기 위해 슈퍼마켓이나 마트를 뒤지고 다녔고 자신의 이름을 찾아 기념품으로 간직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유통사들은 다양한 이름이 적힌 코카콜라를 진열해 놓기 위해 다른 브랜드에 비해 코카콜라의 진열대를 더욱 확장해야 했다고 합니다. 다음 해외 사례는 여성 위생용품 회사 오비의 트리플 썰이 뮤직비디오를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여성 위생용품 회사 오비는 자사의 인기 상품 단종에 대한 불만을 가진 고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인 사과를 보내는 형태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뮤직비디오를 보기 전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 핸섬한 남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에 고객 이름이 입력되는 것은 물론 뮤비 곳곳에 이름을 노출시켜서 개개인에게 일일이 사과받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외 마지막에 미안하다는 메시지와 제품 구매 쿠폰을 제공하면서 당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이어질 제품 단종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뮤비를 통해 고객들은 다시 매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내 사례로는 스타벅스 콜마네임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방문해 본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주문한 고객의 이름을 불러 커피를 내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전에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름을 등록하면 영수증 주문 번호 대신 김뿅뿅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데요. 고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는 개인화 마케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주문 시 이름을 붙여 음료컵에 고객의 이름을 직접 표기하는 서비스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이름을 틀리게 적어주는 사례가 많은데 스타벅스에서 일부러 이름을 틀리게 적어 이를 재밌게 여긴 고객이 SNS에 자신의 이름을 사진에
찍어 올리는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 국내 사례로는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의 오프라인 광고입니다. 경희야, 너 먹을 때가 제일 예뻐 라는 홍보 문구로 큰 호응을 얻었던 배달 음식 검색 및 주문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이 다양한 개인화 마케팅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이렇듯 고객의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음식을 권하는 느낌의 광고를 진행하자 동종업계 경쟁사인 배달통은 바로 옆에 자사의 광고판을 세워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또 다른 광고를 구성했었죠. 이런 개인화 마케팅 효과로 인해 휴대폰 배달 앱을 알게 된 소비자가 많아졌고 연령대도 다양해져 배달통의 경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58% 성장, 2014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58%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개인화 마케팅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터들은 개인화 마케팅을 통해 효과적으로 고객의 반응을 유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화 마케팅의 수익성과 효과 측정은 마케터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화 마케팅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케터의 무려 96%가 개인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거나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64%는 지금보다 개인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고객 경험 마케팅을 설명하겠습니다. 경험 마케팅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VR이나 AR, AI 같은 디지털 기술들이 마케팅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기술의 발달이 경험 마케팅의 스펙트럼을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객을 찾아서 어떤 방식으로 잠재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할 수 있을까요? 또 고객이 매장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현실에 자신의 의지를 더할 수 있는 셀프 리얼리티의 다양한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의 가상의 이미지를 덧붙여 보여주는 기술로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스튜디오 K 2018 SS 컬렉션은 행복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학창시절의 유쾌한 상상을 덧붙여 소환해보는 런웨이 쇼를 구성하여 현실의 행복한 AR을 더한 셀프 리얼리티를 보여줍니다. 미디어 컴퍼니 자이언트 스택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관객들은 실제 무대 위를 스마트폰으로 비추며 런웨이 위에 3D 가상의 공간이 펼쳐져 실제 모델과 가상의 캐릭터와 같이 나타나는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쇼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AI는 날로 섬세해지고 있습니다. 구글 음성 인식과 페이스북 음성 인식은 정확도가 약 97%에서 98%로 향상되었습니다. AI가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은 고객 최저점에 AI를 배치하고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호텔 힐튼은 IBM과의 협업 아래 컨시어시 로봇 코니를 호텔 및 그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코니는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합니다. 고객이 컨퍼런스 룸의 위치를 물어오거나 수영장 폐장 시간 등을 물으면 고객과의 질문을 스스로 인지하고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빠르게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들 사례에서 보듯 기업이 AI를 적절하고 개인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드론을 활용한 광고라는 뜻의 신조어인 드론 버타이징도 생겨났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고객이 브랜드와 만나는 순간의 경험을 재미있게 바꾼 대표적인 사례는 코카콜라 싱가포르의 코코 드론 캠페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은 싱가포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저임금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며 싱가포르 내국인들의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코카콜라는 NGO를 통해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모으는 건설 현장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2,734건의 메시지와 콜라를 배송했습니다.
이 마케팅은 코카콜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인상적으로 강화했고 소비자들에게도 뭔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므로써 코카콜라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이란 이때까지 홍보해왔던 광고, 기사 형식보다 조금 더 우리 일상에 스며들도록 새롭게 바뀌어진 마케팅입니다. 나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를 전달하고 홍보하며 수용자가 능동적인 태도로 소비가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형태이며 결국 수용자가 우리의 광고 콘텐츠를 소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시 사례로 버치박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버치박스는 뷰티 큐레이션을 서비스하는 기업이며 쉽게 말해 고객이 잡지 구독을 하듯 구독료를 내고 버치박스에 가입하면 매달 엄선된 뷰티 제품들을 예쁜 상자에 담아 배송해 줍니다. 훼손된 버치박스의 제품을 활용하여 유튜버가 메이크업 노하우, 헤어스타일링 등 동영상을 제작하여 콘텐츠 마케팅을 펼치며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데 이는 고객들이 직접 신상품을 체험해보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쇼핑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지향합니다. 뷰티에 관련된 헤어 메이크업, 네일 등 뷰티 강좌도 개설되어 있어 모든 채널에서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트렌드를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가장 큰 장점이자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로 모드클로스 온라인 스타일 갤러리가 있습니다. 모드클로스는 주로 전자상거래 사업체로 이 회사는 자체 상품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뷰티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제품을 스타일 갤러리와 소셜미디어, 제품 후기, 블로그 포스트상에서 입은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웨딩드레스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위험한 선택이지만 모드클로스 블로그 포스트는 구매를 고민하는 사용자에게 입으면 어떤 모습인지 드레스 사진을 보여줍니다. 포거스는 이 사이트가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그에 맞는 스타일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허셀 서플라이는 스타일리시한 배낭과 가방으로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몇 차례씩 디자인 스포트라이트와 파트너십 정보를 멋진 풀사이즈 이미지와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블로그를 업데이트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허쉘 팬들의 모험적 기품과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큐레이팅한 더 저널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에서의 강력한 존재감이 재구매 고객들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컨텐츠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레드불이 있습니다. 레드불은 붉은 황소란 뜻으로 음료의 피로회복이나 각성제 등의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 가치를 추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한 레드불은 각 지역 세일즈 인력을 통해 클럽, 파티, 바 등 핫플레이스를 찾아가 게릴라적으로 마케팅을 시도하여 미니쿠퍼의 레드불 디자인을 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스노우보딩, 레이싱, 익스트림 스포츠를 개최하여 후원하는 등 스폰서십으로도 성공하였으며 자사 제품에만 떠들지 않고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뉴스를 통해 많은 이들을 주목하게 만들었으며 우주에서 지구로 발사된 낙하산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등 재미있게 기사를 쓰며 콘텐츠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더욱 알렸습니다. 이 브랜드는 직접적인 자사 제품 광고보다는 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를 통해 고객의 관심사를 끄는 데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Still climbing, and we'll start removing here in a little bit. Let's get a little bit of release. If you're scared and walk away, 'cause there's no need to feel ashamed. Yeah, we all feel the same. Whoa, where's your passion? Where's your fight today? Alright, now, the whole road is working now. I'm going home now. Jumper away. Speed 725. Showing Felix in a stable descent. And Felix is back to her safely, the new world record holder.
다음은 빅데이터 마케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편의점 히트 상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김치찌개 맛 감자칩입니다. 좀 생뚱맞은 조합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이 편의점에서 김치찌개 맛 컵라면을 살 때 이 감자 스낵도 함께 결제된 경우가 많다는 데서 착안한 겁니다. 이 제품 개발에 활용되는 빅데이터, 최우철 기자가 뉴스인 뉴스에서 소개합니다. 흔히 보던 요구르트, 양이 부족해 늘 아쉬움을 느낍니다. 한 줄씩 통째로 사서 포장을 뜯지 않고 빨대를 꽂아 마시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커서 먹으려니까 한 두세 개는 먹어야 양이 차더라고요. 편의점 계산대에서 축적되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보면 한 번에 3개 이상을 마시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용량을 3배로 늘린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일반인들의 SNS 글도 활용됩니다. 41억 건의 SNS 글을 분석해보니 집에서 맥주를 마실 때 만두를 안주로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와 만두를 함께 묶어 광고도 하고 할인 행사를 펼쳐 비수기인 여름에도 만두 판매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 어떠한 버블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먼저 저희는 확인을 하고요. 편견 없이 다 파악을 한 후에 그 안에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을 소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포인트 혜택을 늘리는 것도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 글로벌 기업의 29%가 빅데이터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률이 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장 한계 상황에 직면한 식품 유통업계가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다음은 언니들의 솔직한 리뷰를 강조한 사이트 언니의 파우치입니다. 언니의 파우치에서는 소비자들을 연령별로 나누고 그 타겟 연령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맞춤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매출은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니들의 파우치에서는 상품에 대한 리뷰들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순위를 매겼고 그를 토대로 2017 상반기 언파 뷰티 리뷰 위너 어워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의 리뷰, SNS 빅데이터 분석, 일반인 SNS 투표, 뷰티 전문가 그룹의 평가가 더해져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 백화점의 S마인드입니다. 유통업계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같은 쇼핑 정보를 제공했던 시대에서 개인 소비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신세계 백화점은 소비자에게 1:1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화 마케팅 시스템인 S마인드를 선보였습니다. 기존 신세계 백화점 앱을 켜면 성별이나 연령대, 관심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 종류의 할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소비자가 평소 자주 가는 브랜드 매장을 분석해 나온 맞춤형 쇼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S마인드는 고객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세계는 고객 500만 명을 대상으로 구매 기록,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조사해 빅데이터를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S마인드가 탄생하였다고 합니다.